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에 관한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는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부인에게 수사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둘째,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판 대상은 피청구인 검사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며 위반이 인정되면 파면 여부까지 판단합니다.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에서는 국회의 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정치적 목적이 일부 있다고 해도 탄핵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탄핵 요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며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판단에서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면 조사나 수사심의위 미개최 등은 피청구인의 수사 재량 범위에 해당하며 이를 권한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 발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피청구인의 발언이 다소 불분명하고 혼동을 초래할 수 있었으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을 종합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심판 청구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책임과 수사 공정성, 그리고 탄핵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